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략 공천을 놓고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영입 인재에 밀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했고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험지로 자리를 옮기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도 대전 중구 공천이 늦어지면서 전략 공천설이 나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대전 유성을에 영입 인재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영입 인재 6호 황정아 박사입니다. 유성을 출마를 준비하던 허태정 전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민주당 지역구 후보로서의 발걸음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출마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당의 혼란과 분열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배치 가능성이 거론됐던 서구갑 등 타 지역 출마 등도 하지 않는 사실상 총선 불출마 선언이란 것이 분석입니다. 또 천안을 출마에 나섰던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전략공천에 밀려 험지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양 전 지사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으로부터 민주당의 험지인 홍성 예산에 출마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천안을 선거운동도 중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성 예산 출마를 중비해왔던 민주당 김학민 예비후보가 양 전 지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전 중구가 공천 보류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며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역 정치권이 아닌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천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또 새로운 공약이라든지 당에서 그 지역에 대한 뭔가 페이버를 또 준다고 했을 때 공천 전략은 성공할 수 있다. 총선을 40여일 남긴 상황에서 공천을 둘러싼 양당의 셈법도 보다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전날 언론 등을 통해 컷오프 대상인 현역 하위 10%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시민에 대한 정치적 모멸 행위라며 경선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도 공천 페널티를 적용받는 의정활동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당대표와 측근들이 공천 학살과 자객 공천을 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선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논산 계룡 금산, 박찬주, 박우석, 김흥규, 신인섭, 조재환 예비후보 등은 공천 재심사를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 명을 추대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전과 충남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70%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에선 9개 수련병원 전공의 550여 명 중 70%인 38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충남에선 전공의 300명 중 70%가 넘는 21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건양대 병원과 충남대 병원 등 전공의 16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충남대와 을지대에서 90%가 넘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지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이번 겨울엔 유독 눈보단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봄철 농업용수 공급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병해충 관리 등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와 앞으로의 날씨 전망 등을 조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일 겨울비치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이번 겨울. 지난달 대전과 세종, 충남엔 42mm의 비가 내렸는데 15에서 28mm 정도에 불과한 평년 강수량의 최대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눈 대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철이면 항상 메마르는 지역 댐 수위도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이곳 대청댐의 저수위는 76m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m가량 높아진 상태입니다. 용담댐과 보령댐도 수위가 전년 대비 크게 올랐고 저수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봄철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청댐은 홍수기 전까지 극한 가뭄이 와도 용수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홍수기 전까지
탄력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서 저수지 수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올해 유독 많은 겨울비가 내리는 이유는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자주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충남권 평균 기온은 영상 0.2도로 역대 1월 중 6번째로 따뜻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자주 발달하였는데요. 이 고기압성 흐름의 영향으로 남쪽에서 상대적으로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연일 비가 내리며 보리나 마늘, 양파 등을 키우는 농가에선 배수구를 정비해 물을 빼주는 등 적절히 수분을 조절해줘야 붉은 곰팡이병이나 흑색서금 균핵병 등 병해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설 채소단지에서도 일조량 부족으로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상청은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비가 올해 마지막 겨울비가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청에서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대통령 지역 공약인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설립 부지 5,162제곱미터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이민성 감독이 중동으로 떠난 조유민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로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순민을 낙점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번 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삼아 미친 공격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 조유민의 갑작스런 중동 이적, 그리고 리더십 공백. 대전 팀과 팬분들이어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새로 대전으로 이적한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순민을 새 주장으로 낙점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기력이나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이 제가 생각하는 주장에 가까웠고 경기장이나 훈련장에서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주장으로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동료이자 대전의 아들로 불리는 황인범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광주에서 대전행을 결심한 이순민. 왕성한 활동량과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성을 경기장에서 발휘하면서도 팀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미움받을 용기도 가져야 하고요. 팀을 다시 새롭게 꾸려야 하는 시점에서 좀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모습을 좀 원하신 것 같아요. 리그 정상급 선수로 공수를 채우고 장기 부상 중인 공격수 구택도 90분 경기를 모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올라온 가운데 아시아 무대 진출을 노리는 대전은 브라질 국적 스트라이커와 막판 협상을 벌이며 미친 공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채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개인기로 적진의 안쪽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이적생 윙어 호사도 새로 기대할 수 있는 공격 활로입니다. Eu acho que sou muito bom no contra e também em servir bem os atacantes, sabe? Fazer bons passes para eles fazer gol. 대전은 열흘 뒤인 다음 달 1일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K리그1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당초 오늘 중 발표가 유력한 걸로 알려졌던 류현진의 한화행 공식 발표가 더 미뤄졌습니다. 한화 측은 협상 마무리 단계임은 맞지만 선수와 세부적인 계약 조건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화 선수단은 오늘 호주에 이어 두 번째 전지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했으며 류현진은 계약을 마치는 대로 선수단에 합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의 세계화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순서입니다. 논산시가 딸기를 주제로 첫 해외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K-팝과 영화, 드라마를 넘어 먹거리까지 본격화되는 한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태국 방콕 중심가에 있는 백화점의 식품 매장입니다. 매장 안쪽에 한국 식품 매장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김치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산 라면들이 팔리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즐겨 먹는 즉석밥까지 판매됩니다. 과일 천국 태국답게 과일 매장에는 열대 과일을 비롯해 전 세계의 다양한 과일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배와 사과, 딸기 등 한국산 과일들이 다른 나라 과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딸기의 경우 태국산은 크기가 작고 맛도 없다 보니 그동안 일본산 딸기가 장악해왔는데 최근 한국산 딸기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รู้สึกว่าอร่อยมากค่ะแบบว่ามันจะมีความฉ่ำข้างในแล้วก็มีความเปรี้ยวแล้วก็หวานอยู่ข้างในแบบรสชาติแบบอร่อยแล้วก็รู้สึกสดใหม่ K-팝을 시작으로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가 동남아를 휩쓸면서 가공식품들이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과일 등 한국산 농산물이 동남아 신선식품 시장까지 장악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논산 딸기는 지난 2017년 홍콩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베트남, 몽골, 미국 등으로 수출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2018년 150만 달러였던 수출액도 이듬해 266만 달러로 크게 늘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논산 딸기 연구소가 개발한 킹스베리는 일반 딸기보다 2배나 크고 과즙이 풍부하다 보니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 알에 2만 원에 팔릴 정도로 가격이 비싸지만 부유층을 중심으로 인기입니다. 그동안의 한류 이런 문화 배경으로 해서 식품 또 과일 이쪽으로도 큰 붐업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산시는 첫 해외 박람회가 성공함에 따라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딸기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는 일본을 찾아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TJB 이선학입니다. TJB 시청자위원회가 정기회의를 열어 보도와 편성 등 부문별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4월 총선 등 균형 있는 보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위원들은 TJB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 최초 보고 마약 지도로 말한다 등 기획 보도를 평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새로 출범하고 합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형사기동대는 기존 강력범죄수사대의 일선 강력팀 형사를 보강해 조직폭력배와 마약, 금융범죄 등 주요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시설과 범죄 취약지 등의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